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해 나눔 과목으로 서비스 러닝에 참여하여 성과를 발표하게 된 교육학과 몽군의 과수원조 발표자 이영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의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강한 교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해에 대한 소개와 서비스 러닝 활동으로 진행한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직접 저희가 주차별로 진행한 프로그램의 활동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린 후 활동 참여 소감과 직접 저희가 성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수업에 대하여 분석한 후 제안하는 개선안을 말씀드린 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수강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해라는 교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은 교육 성과, 즉 수행 증거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들의 발달, 그리고 환경, 그리고 심리적 요인까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방금 보여드렸던 수행 증거 중 심리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학습한 자아존중감이라는 개념에 착안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논문을 찾아보았는데요. 여기서 빨간색 밑줄이 그어진 부분을 보시면 비다문화 가정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범교육적 차원의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저희는 방금 수업 시간에 학습한 자아존중감이라는 개념에 착안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품성 개발을 도모하여 문화적 적응과 자존감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보여드린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다문화 가정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품성과 관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희는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오색빛깔 나무라는 프로그램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색빛깔이라는 단어는 비다문화 가정 아동과 다문화 가정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는 저희의 프로그램의 핵심과도 같은 가치나무를 소개해드리면 이해가 더욱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5주차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매 주차마다 새로운 가치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1주차 때는 뿌리 깊은 나와 관련된 자존감을 배워보았고 2주차 땐 주기와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이해, 그리고 3주차 땐 가진 친구와 관련된 배려, 그리고 4주차 땐 그동안 배웠던 가치들이 사회로 뻗어나가 열매를 맺도록 포용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이 열매들이 땅으로 떨어져 거름이 되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라는 가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 주차마다 가치에 대하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포스트잇에 적어보도록 하여 점차 나무를 채워나가게 하였고 5주차 땐 그동안 배운 가치에 대하여 다시 작성해보도록 하여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팀 이름도 이러한 나무를 길러낸다는 의미에서 몽군의 과수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진 속 나무가 바로 저희가 사용했던 가치나무인데요. 아이들이 키와 비슷하여서 아이들이 가치나무를 신기하게 여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서비스 러닝 활동을 진행한 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 위치한 새싹 지역 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이곳은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에 있어서 협조적인 선생님들 그리고 다양한 학급별 학생들과 같은 환경 덕분에 기획했던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 아동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6명의 초등학교 여학생들이었는데요. 이 중 3명이 다문화 가정 아동으로 1명은 캄보디아, 그리고 2명은 필리핀 다문화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차별로 진행한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주차 땐 자기소개와 아이스 브레이킹에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자존감과 관련된 활동으로 부정적인 말 저하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이들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고자 뇌구조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주차 때는 가족과 관련해서 이해라는 가치를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땐 이해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마리오 게임, 그리고 가족들과 갈등과 이해를 다룬 우리 가족 역할극과 가족들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점을 바탕으로 직접 상 이름을 짓고 내용을 적어 전달하는 멋진 우리 가족을 진행하였습니다. 3주차는 친구와 관련해서 배려라는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땐 다른 사람 배려하기라는 아동용 책을 읽으며 배려의 개념을 정리해보고 한 주차 동안 진행할 마니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말해요를 진행한 뒤 내가 빙고를 외치면 짝이 점수를 얻는 짝빙고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4주차 때는 사회와 관련해서 포용이라는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땐 이상해, 다양해라는 이 책을 일부 편집해서 포용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주었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주차에는 세계와 관련해서 조화라는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땐 조화 관련 퀴즈를 진행한 뒤 설문조사를 재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치시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많은 활동을 통해 저희는 가장 성공했던 활동과 그리고 가장 애로사항이 많았던 활동을 한 가지씩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성공적이었던 활동은 바로 가치시장 활동입니다. 이 가치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직접 화폐 도안과 가치 도안을 제작해서 이렇게 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준비한 가치는 총 50가지로 아이들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울 법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순히 갖고 싶은 가치를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관련된 퀴즈를 풀면 가치를 획득하게 하였습니다. 이 활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5주간 경험한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대체적으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을 차단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많았던 활동으로 몸으로 말해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의 취지는 상대를 배려하여 동작을 표현하고 서로 협동하여 정답을 맞추는 과정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어를 설명하지 못하는 팀원에게 제시어를 마치는 친구가 비난과 핀잔을 가하여서 설명하는 학생이 매우 소극적으로 움츠러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별간 성찰과 그리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별 성찰로는 이제 저희가 아이들 간의 다양함을 구성하고자 친하지 않은 4학년 아동과 2학년 아이를 붙여서 조를 짰었는데 이것이 2학년 아동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으리라 성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차부터는 친한 아이들끼리 조를 편성하고 추가로 교수님이 해주신 피드백을 반영하여서 아이들 간에 짜증내지 않기, 욕하지 않기와 같이 지켜야 할 규칙도 아이들과 함께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성과 수정을 거듭해 저희의 프로그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배운 가치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설문지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1주차와 5주차 때 진행하여 변화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참고하여 초등학교의 2학년과 4학년의 설문지 구성을 달리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설문지 제목을 2학년 아동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4학년은 25개의 문항을 5개의 척도로 표현한 반면 2학년은 총 15문항을 그림으로 표현한 3개의 척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항 표현 방법 역시 4학년은 일반화된 내용을 많이 넣었지만 2학년은 주로 구체적인 상황을 예시로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도왔습니다. 5주간의 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은 2학년 그리고 오른쪽은 4학년 모두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이 설문조사 결과 점수가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치나무에서도 아이들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준 4주차 포용에 대한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처음에 포용이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쓰도록 하였을 때 다들 의미를 정확하지 못해 모름이라고 적었지만 5주차 땐 이렇게 대체적으로 포용의 의미를 완벽하게 글로 쓸 수 있게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 서비스 러닝 수업을 통해 발전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라고 하면은 피부색이나 말투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점이 보일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봉사를 직접 진행했던 새 다문화 가정 아동 모두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아동으로 피부색에도 말투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 5주차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에 대한 잘못 일반화된 선입견을 타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로서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몸소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로서 다문화에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몸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 러닝의 과목의 장점 그리고 개선 제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크게 실천과 꾸준함을 뽑았습니다. 실천이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까지 큰 제약 없이 지원을 받으며 도전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매우 실천적인 과목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크로스톤 연계 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꾸준한 학습과 봉사의 기회 그리고 더 나아가 진로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목의 개선 제한점입니다. 크게 현장과의 연계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을 들었는데요. 현장과의 연계로는 현장과의 거리가 있는 이론 위주의 수업, 기관 연계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꼽았고 체계적인 활동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점으로 현장 연계로는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예방할 수 있는 활용적 지식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기관 컨택에 있어 지원아동센터 측과 서비스 러닝센터 측에서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게 된다면 봉사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점, 그리고 문구류 외에도 아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간식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점을 개선점으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몽군의 거수원의 성과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